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좀 보셨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좀 깜깜하십니까? 밤이십니까?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맹지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지 탈출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는 길을 내야 되겠죠. 맹지 탈출하는 것은 뭐요? 옆 사람의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도로를 내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99-3 이 사도죠. 이분이 개설을 했죠.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분이 개설했다는 거예요. 돈 들여서 자가 비용으로. 그러면 이 도로를 활용하면 좋겠죠. 남쪽에 있는 도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분에 대한 도로 사용 승낙, A라는 사람은 B의 토지주에 도로주에 사용 승낙을 얻어서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첫 번째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론상이지 실무에서는 아주 불안정한 요소가 있습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에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죠. 제3자에 대해서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즉 A, B가 제3자 C한테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면 제3자한테 서로가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도로의 사용을 이 사람한테 사용 승낙 받았는데 이 땅이 C한테 매매가 된다면 C한테 A는 이 도로 사용 승낙에 B한테 얻었기 때문에 C한테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채권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맺은 계약이잖아요. 물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정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상이지 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동의받아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3자한테 매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겠습니까? 도로가 없는데. 그쵸? 이거는 이론입니다. 이론. 자, 두 번째, 도로주의 도로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거죠. 이분이 이 지분을 도로 지분을 파신다면 여러분들은 공동 이 도로의 사용자가 돼가지고 사용하는데 문제 없죠. 제3자한테 처분했다고 해도 도로 지분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혼자 쓰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쓴다면 권리남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일방적인 소소 지분이라 해도 내가 사용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대로 유지된다. 세 번째는 뭐요? 도로주의 지역권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역권이라는 건 뭐죠? 291조 민법 하나의 상린관계죠. 즉 물권행위 한다는 것이죠. 지역권 설정한다는 것은 A가 B의 이 도로가 필요하는 것이죠. 그럼 지역권 설정하는 것은 두 사람 간에 지역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에 을구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91조 민법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자기 토지를 갖다가 편익을 얻는 토지가 되고 이 사람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역지 A를 승역지 승낙해 주었다 해서 승역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자가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A와 B는 이미 채권이 아니라 제3자한테도 공시됐죠. 등기부라는 공적장부 을구에 보면 여기에 B 토지지만 여기에 도로가 A한테 20년 이상의 이렇게 물권행위를 해놨잖아요.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그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3자한테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다. 공시했잖아요. 두 사람 간에. 이렇게 해서 제일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실무에서 이런 지역권 설정한 게 그지 많지 않습니다. 1%도 안 됩니다. 절대 해줄 수가 없죠.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거는 뭔가 이렇게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능력입니다. 각각의 능력,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 이것이 누군가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하우의 방법, 기법을 스킬을 배우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98-1000 이 도로는 안 돼. 그렇다면 뭐예요? 이제 서쪽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일부가 2m 미만의
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죠.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나머지의 토지주의 198- 전내 소유자일 때 똑같이 채권행위죠. 사용승낙을 얻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토지주의 도로의 지역권, 물권행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뭐요? 토지주의한테 일부 지분을, 요 일부의 토지를 분할해서 취득해서 도로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지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만 가지고는요, 현장에 접목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식을 필요로 해서 방법을 배우시면 좋겠죠. 자, 지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199 전이네요. 땅 모양은 부정형으로 되어 있고요. N쪽, 서쪽이죠. 서쪽이 이게 아까 국유지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야인데요. 여기도 국유지고. 요 지금 표시 부분이 뭐냐면 추가 개설할 도로예요. 추가 땅에 지분 내죠. 여기 4m 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2m니까 2m 정도의 도로를 토지를 매입해서 개설해야 되겠죠. 이게 한 78m 사도입니다. 사도 198-2번으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사도가 되겠죠. 이제 내가 이 일부는 국유지, 일부는 사도가 같이 해서 4m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78m 정도 됩니다. 거리상이 198 전. 고맙습니다. 자, 여기 이제 199-3번 요 밑에 있는 남쪽의 도로. 아, 이분 절대 문전박대입니다. 절대 이거를 도로를 개설하는데 동의를 안 해주십니다. 이분이 이거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1차에 떠갔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는데 계속 아쉬워서 계속 응시합니다. 왜? 여기서 사상자가 3명 났는데 너도 이걸 잘못 잡았다는 거죠. 또 미납할 것이다 했는데 미납이 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해버리니 어떻겠습니까? 이분 마음이 좀 아프시겠죠. 그러나 세상은 항상 자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항상 다각적인 시야에서 봐야 되겠다. 이건 이제 분할 측량 성과도입니다. 도로 개설한 분할 측량 성과도 199-전이고 이제 이 도로가 한 37.5평을 매입해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보셨지만요. 이게 78m 정도 되고요. 자, 도로 개설 전후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죠. 앞에 있는 개설 전 도로. 여기가 지금 컨테이너 있는 부분이 해당 농지고요. 198-전이고 여기가 이제 보이는 곳이 우리가 그 국유지 도로죠. 지적법상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국가 소유. 자, 이렇게 이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4m 도로 확보했죠. 보기에 시야가 확 뚫려있죠. 아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돈 들이는 거죠. 돈 들이는 거죠. 요 앞에가 이제 해당 농지가 되겠죠. 해당 농지 전.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자, 이제 완성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보다는 실제 이렇게 그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더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도로의 개설 전 도로, 개설 후의 사진입니다. 사진,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 후 사진이요. 이제 여기 진입로입니다. 전에는 여기가 이제 건물이 없었는데 초입에 건물이 하나 또 들어섰네요. 주변이 자꾸 이제 전원주택지라든가 근생으로 도로변이니까 자꾸 들어서는 지금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해당 토지의 이제 핵심 내용 정리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 요건도 못 가져서 맹지였죠. 맹지였기 때문에 핵심 내용 정리는 3개의 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농지법. 왜요?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해당 농지는 입찰하기 전에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의 상린관계죠. 아까 도로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예요. 민법의 토지지역에 토지 매입을 해서
도로에 개설을 해서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된 사실, 자기의 능력이다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국계법으로 가서는 도로를 이제 개설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국계법상에다 개발행위를 받아서 이제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2부까지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이론보다는요, 전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력을 쌓아 가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십니다. 책을 사가지고 그거를 공부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셨나요? 기본 어떤 법률 지식을 기초로 해서 현장을 자주 가셔가지고 안목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듯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게 여러분들이 어떤 재테크로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실제 이렇게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거나 비록 낙찰을 받지 못했지만 또 패천한 사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실제 20법이라고 하죠. 이론과 실문을 겸해서 실전 수업을 이렇게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쉽게 낙찰을 받았던 사례를 가지고요. 일반 물건이 아닙니다. 특수한 물건을 가지고 어려운 물건이시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